이게 지난주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무려 11% 나왔는데 리얼미터니까 그럴만 네. 하죠. 예. 한 주 만에 6% 차이로 확 줄었어요. 그래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갔군요.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오른 거거든요. 예, 몇 대 몇으로 나왔어요? 지금 민주당이 44.1%, 음흠. 국민의힘이 37.2%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는 민주당이 많이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많이 올랐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그 정당 지지율. 일주일 사이에 이 국민의힘에서 한 일이라는 게 그 김정혁이 당원권 2년 정지 권고한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제일 컸죠.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한 5% 올랐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김정혁이하고 똘마니에 불과하고 네. 이제 한동훈이 단계 사태로 한동훈이 정리해 버리면 한 10% 오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를 위시해서 많은 언론들이 김종혁 네. 징계 가지고 네네.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 협박을 엄청 했거든요. 음. 이거 역풍 분다. 지지율 떨어진다. 네. 내홍이다. 음. 그리고 뭐 온갖 방송 패널들도 다 그런 동어 반복을 앵무새처럼 읊조렸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일단 황당했던 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김종혁 누군지 아세요?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일단 안 나온다. 그렇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과 보수 지지자들이 이제 당에서 내부 총질로 개파 싸움하는 거에 지쳐있다. 그러니까 얘네를 받아줘봤자 이 싸움이 끝이 안 나니 예. 화끈하게 정리하고 하나의 목소리로 이재명과 싸우라는 게 아마 지지자들의 이 오랜 갈증일 것이다. 네네. 근데 결국 김종혁도 그렇고 뭐 한동훈도 그렇고 이게 뭐 민주주의를 돌로 쳐주기니 뭐니 하면서 난리를 쳤는데 결과는 오히려 지지율이 더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이제 기성 언론들이 어떻게 해석할까요, 박사님? 기성 족벌 언론들은 해석이 안 되죠. 네. 별로 머리가 없는 자들이 모여 있는 데니까. 그런데 저 숫자를 보시면 민주당이 저 44라고 하는 거는 지긋들 정말 한간힘을 다해서 모으면 저 정도 나올 거예요. 다 끌어모은 거죠. 예, 그건. 종북주사파 네. 핵심뿐만 아니라 뭐 떨거지 저 변두리 좌파들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 싹 끌어모으고 거기에다가 중도 사실상 중도인데 뭐 좌편향 중도들이 있어요. 아직도 이 이재명 종북주사파의 실체가 뭔지를 잘 모르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일부 가세하면은 44 정도 간신히 나올 거예요. 반면에 이 고정지지층에서는 우리 자유파가 더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의 37은 아직 그 고정지지층이 다 모이지 않은 그런 숫자예요. 근데 왜 다 안 모였냐? 이게 허구한 날 배신자들이 나와서 떠들어대고 대통령 배신하는 것만 보니까 진저리가 나서 막 국민의힘 쳐다보기도 싫다 이거 아닙니까? 응답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나는 자유파는 자유파고 뭔가 정당을 지지는 해야 되겠는데 국민의힘 하는 꼬라지가 꼴보기 싫어서 나는 자유통일당이야, 나 자유민주당이야, 자유와 혁신당이야, 우리공화당이야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제대로만 하면 선거 국면에서는 그 당의 지지자들과 그 당의 당원들도 국민의힘 중심으로 모여야만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야 국민의힘이 새가 붙었다. 라고 판단하면은 이른바 그 아직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고 상황을 관망하는 이른바 그 부동층들도 더 센 쪽으로 붙게 돼 있거든요. 마치 센 자석 쪽으로 붙듯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저 37은 앞으로 그저께 47이 될 수도 있고 5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37이고 네. 민주당 저거는 끌어모어서 정말 영끌한 지지율이 아마 저 정도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올라가려면 남았는데 올라가려고 하면 뭔가 뭐 저 소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동혁이 김종혁이다. 김정혁이 하나 쳐서 6% 올라갔으면 한동훈이 치면 10% 이상 오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 저는 50대 안팎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 이제 그 한동훈이라는 그 이 소재만 잘 요리하면 된다. 근데 이것도 뭐 사실은 뭐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결단이 필요한 거지. 뚝심이 필요한 거고요. 아니 그럼요. 그냥 쳐버리면은 지지율 확 오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을 뭐 징계하고 당무감사 결과 나왔을 때 계속 시끄럽게 하면 그게 이 지방선거에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역으로요. 저는 방송국 출연만으로 10년 동안 밥 먹고 살았잖아요. 네. 언론과 방송 제가 물론 박사님 앞에서는 진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건데 이게 당 안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기사가 되고 방송이 되는 거지. 어허. 밖에 나가면 예. 처음에 한 1, 2주 좀 조명해 주다가 그냥 그때부터는 당내 이슈로 또 관심이 빨려들게 돼 있어요. 아이, 그럼요. 누가 서울시장 후보 되느냐, 네. 누가 부산시장 후보 되느냐, 누가 경기도지사 후보 되느냐. 그리고 제가 아주 재밌는 취재를 당내 분위기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네. 부산시장에 예. 선거가 펼쳐져야 되잖아요. 네.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내부적으로는 거의 출마 의지를 확정지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 만나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본인이 선언은 안 했지만 그런 이슈들이 터지면 밖에 나가서 궁시렁궁시렁거리는 한동훈이 뭐라 하든 간에 이제 기자들의 관심과 언론 방송의 관심이 그런 어떤 시장 경선, 도지사 후보 누가 될까 예. 여기로 쫙 빨려들게 되잖아요. 아이, 당연하죠. 그럼 오히려 당이 좀 조용해지고 질서 정연해지고 하나의 기강으로 똘똘 뭉쳐서 이 시끄러운 내분의 리스크가 사라지면 저 리얼미터 지지율도 저는 충분히 역전할 계기가 생긴다고 당연하죠. 보거든요. 이게 우리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뭘 좀 잘해가려고 하면서 시끄러워지면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뉴스원이 되는 거니까. 이를테면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에서 박형준이랑 박수영이 붙었다. 이거 빅매치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일단 흥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빅매치고 그리고 두 사람의 컬러가 좀 확연하게 대조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입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 그리고 123 개헌과 탄핵 사태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에 있어서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 업무 능력 같은 것들도 아마 그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차이가 많이 날 텐데 네. 그러니까 박형준이는 그저 현역 부산시장이라는 프리미엄 빼놓고는 뭐 내내올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박수영이하고 박형준이가 붙으면 전 박수영이가 이길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누가 이기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빅매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관심이 딴 데 갈 틈이 없다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러면 저쪽에 뭐 전재수 대신에 누가 나오고 그런 거는 별로 뉴스도 안 돼요. 마찬가지로 서울이 이를테면 저는 가급적이면 한번 도전해 보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데 나경원이나 조정훈이가 오세훈과 한판 뜨자.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거 빅매치 아니에요? 네. 예. 나경원과 조정훈이 어디 오세훈이 반 못한 데가 어디 있어요. 뭐 세계 정세를 보나 정말 금융을 보나 또는 정치적인 컬러를 보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이하고 오세훈이하고 조정훈이가 3파전에 붙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빅매치예요. 그건 그 자체가 엄청난 흥행을 갖고 올 거라고요. 그거 하고 뭐 오세훈이밖엔 대안이 없잖아요. 뭐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고 가면 알기 쉽게 진다니까. 그런 식으로 이 당내 예를 들면은 시끄러우면 안 돼. 그러면 경선도 말아야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적당하게 시끄러워야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선을 세게 붙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면 누가 이기고 지고는 나중 문제고 네. 한동훈과 그 일당들에 대한 정리가 끝났을 때 네. 국민의힘 내부에 재밌는 흥행하는 이벤트들이 많으면 그렇죠. 거기 그렇죠. 뉴스에 관심이 얼마 안 간다. 예. 어차피 당내 어떤 경선 구도로 뉴스가 쫙 빨아들여지게 돼 있으니까 네. 좌고우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정말 공정하게 당무감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징계하고 처리할 건 처리하는 게 국민의힘의 지지율과 지방선거 재보궐에 하등 문제될 게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울 부산만 이야기했지만 충남 대전도 재밌어요. 그래요. 이게 예. 합쳐지면 이장우, 김태흠 둘 다 기라성 같은 충청의 정치인들이잖아요. 네. 그럼 누가 그 충남 대전 통합지구에 어떤 도지사나 시장 후보로 나올 것인가. 뭐 재밌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많이 나오죠. 예. 저는 그래서 그런 당내의 그 치열한 경선이 경쟁력이다. 어느 때나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본선 경쟁력을 키우는 쪽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선을 겁내지 말자. 그리고 그런데 이 경선이 정말 우리 장혜찬 그 부원장 말씀하신 대로 이 경선에 온전하게 그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려면
변두리에서 찌그덕거리는 것들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단계 사태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당원권 김정영이가 당원권 2년 권고받았으면 정지. 한동훈이는 그보다는 좀 더 세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것들끼리는 한동훈이가 보스 대장이고 김정영이가 그 똘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위계로 보면. 네. 그리고 한 일도 한동훈이는 훨씬 사악하잖아요. 네. 조직적이고. 예, 그러니까 이 김정혁이를 당원권 2년 정지 권고를 했으면 최소한 한동훈이는 당원권 3년 정지 권고는 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해버리면 간단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징계 수위가 이 정도면 좋겠다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해버리면 네. 무슨 지도부 의견인 것처럼 기사가 날까봐 네. 그냥 박사님 말씀을 잘 경청해 듣고요. 예, 예. 근데 어쨌든 이거 시간 끌 일이 아니고 속전속결로 빨리 해결하고 새해에는 다른 이슈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근데 이들이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 흔들기에 노골적으로 막 착수를 했는데 네. 2호선 위원장이 어제인가요? 오늘 가면 쓴 자의 이중 얼굴이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이게 가면이라는 게 이렇게 가면 단어 보고 누가 떠오르기가 쉽지 않은데 한동훈이 연상된다는 정치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사도 막 나오는데 어허. 꿈쩍도 없이 안 흔들리고 뚝심을 지키는 것 같죠? 2호선 위원장은. 지금 한동훈이가 이호선 위원장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 한동훈이가 고작 할 줄 아는 게 여의도 문법 흉내내는 건데 네. 여기서는 이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무슨 최고 지도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흔들면은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나 봐. 아이고. 이 이호선 위원장은 저 종북주사파 이재명 권력이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다수가 전부 달려들어도 눈 하나 꿈쩍 안 했던 사람이에요. 한동훈 따위들이 달려든다고 해서 무슨 예. 그래서 한동훈이가 너 임자 잘못 만났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호선 당무위원장은 이제 이럴수록 더 원칙적으로 더 속도감 있게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보니까요. 네. 오늘 동아일보에서 네. 당원 게시판 감사는 뒤로 조금 미룬다. 아이, 그거 오버 아니에요? 네. 그런 기사가 딱 나니까 이호선 위원장이 참지 않고 어허. 바로 기자단에게 언론 공지를 보냈습니다. 아, 그랬나요? 그거 예. 오보다. 오보. 동아일보 오보를 정정한다. 아하. 그러니까 내일 당무감사 회의가 예. 그 지금 당협 위원장들에 대한 정기 감사를 보고받는 자리래요. 아하. 예. 근데 이거는 원래부터 예정된 날이고 그렇죠. 당원 게시판에 관련된 최종 감사 회의는 따로 날을 잡기로 이미 합의가 다 돼 있었대요. 아하. 근데 동아일보는 내일 회의에서 그 당협들 것만 본다. 당원 게시판 감사를 내일 직접 보진 않는다는 당직자한테 뭐 취재를 했나 봐요. 네. 저는 이런 거 알려주는 당직자도 진짜 문제고 찾아내서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거 오보다라고 딱 정정을 했거든요. 본인 블로그에 기자단 공지도 예. 보내고. 이게 이제 동아일보가 완전 쪽팔리게 생겼는데 이런 사안을 오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많아요. 이게 만약에 한동훈 똘만이나 한동훈이가 당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면 이런 오보가 나왔겠어요? 절대 나오지 않죠. 그러게요. 오히려 네. 이 한동훈이가 잘할 줄 아는 게 언론 플레이 아니에요. 네, 네. 지것들이 정보 만들어서 갖다 주고 한 번은 조선일보에다가 한 번은 동아일보에다가 던져주면서 갖고 놀려고 할 거라고요. 지가 놀리는 것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 이 동아일보는 이호선 당무위원장을 직접 취재할 뭣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아니, 이호선 위원장이 그게 상대를 아예 안 했으면 안 했지. 상대를 했는데 동아일보 기자한테 없는 소리 했겠어요? 그럼요. 네. 한다면은 똑바로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럼요. 그럼 네. 오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아일보가 이호선 당무위원장을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했든지 또는 아예 취재를 못했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취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사태와 관련해서 동아일보가 취재할 능력이 없다. 이걸 스스로 자백한 꼴이에요. 그리고 이호선 위원장님이 이번에 동아일보한테 한번 대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과거 채널A 기사도 언급을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채널A에서 과거에 어떤 기사를 썼냐면 한동훈 이거 댓글들 전수조사했는데 문제 없다라는 기사가 났나 봐요. 그리고 그 기사를 당의 법률위원회에서 예. 이 단계 수사하는 경찰에다가 증거로 내밀었나 봐요. 어허. 그거를 저 블로그에 언급하시면서 아니 내가 확인한 바로는
조사 자체가 없었는데 조사하니까 문제 없다는 기사를 증거로 내는 게 말이 되냐? 이것도 하필이면은 동아일보랑 관련 있는 채널에인데 이거는 언론 조작 정도가 아니라 중대 범죄다. 아하. 그러니까 이호선 위원장님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당원 게시판 사태가 단순히 댓글 달고 악플 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명확하게 언론과 유착돼서 여론을 조작하고 조성하는 게 이게 심각한 범죄구나라는 그렇죠, 걸 그렇죠. 본인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보니까. 한동훈 일당들과 언론 간의 유착관계, 커넥션이 네. 이 사건의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자, 그건 그런데 이 오보 사태를 보면서 저도 한 40년 언론 활동을 한 입장에서 이 기자들이 좀 딱하기는 해. 그래서 제가 이 기자들한테 저 팁이라고 굳이 아니 기자들이 팁이라고 생각하면 팁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는데 네. 뭐냐? 직접 취재해라. 장동혁 대표든 이호선 당무위원장이든 직접 취재해라. 기자는 그런 걸 직접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워낙 뭐 족벌 언론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니거들 상대 안 한다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도 취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유튜브를 봐라. 유튜브는 그런 엉터리 기사 같은 거 안 만든다.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해서 한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이 취재원으로 활용하는 거가 이제 쪽팔리는 시대가 아니다 이미. 그러니까 너네들 마인드를 좀 고쳐라. 그거 제가 팁이라고 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호선 위원장의 블로그 제가 마지막 말미에 본인이 직접 남기신 글도 한번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기자들이 요새 그런 문의를 엄청 많이 한대요. 장동혁 대표와 어떤 인연이 있냐? 자주 소통하냐? 근데 이호선 위원장이 이렇게 남겼습니다. 임명장 받는 날 한 번 본 게 전부다. 그거는 이미 장동혁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전에도 못 받고 그 이후에도 못 받고 전화 문자 한 적 없고 심지어 장동혁 대표 개인 번호도 모른대요. 아하. 이호선 위원장은. 네.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근데 나 한동훈은 잘 아는 사이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할 때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이호선 교수님이 위원이었나 봐요. 아하. 그때 공식 회의에서 많이 봐서 전화번호도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친분이 있으면 한동훈이랑 더 있다. 그러네. 근데 나는 공명정대하게 이걸 보는 거고 그리고 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같이 했다는 건 아하. 한동훈이 지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이분을 훌륭한 분이니까 후보 위원으로 모신 거잖아요. 그러네. 그래놓고 이제 친한계가 이호선 자격 없다, 이호선 잘라라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저는 은연중에 하신 거라고 봐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요새는 진짜 우리 지지자들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블로그 보는 맛으로 하루하루 산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살려는 사람 괜히 화나게 하지 마세요. 뭐 이호선 위원장이 저런 거를 하고 싶어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하도 이것들이 택도 없이 달려들고 물어뜯고 그러니까 카드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호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내일 당무감사 회의는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정기 당무감사 보고받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네. 그리고 당원 게시판 결과내는 회의는 따로 날을 잡자고 했으니까 아마 내일 위원들이 모인 김에 그 날짜를 잡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해를 넘기진 않겠죠. 좀 빨리 잡아요. 네,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마음이지만 아무튼 절차대로 여기저기서 흔드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인가 위원들이 이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결국 당원들의 뜻으로 당원들의 위대한 집단지성으로 장동혁 대표 체제를 만들었고 지켜나가고 있는데 그 장동혁 대표가 국회에서 대한민국 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시도 내란 전담 재판부 시도에 맞서서 헌법책을 들고 들어가서 지금 6시간 30분째 힘든 가운데도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정도로 자기가 먼저 나서서 싸우는 야당 대표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그 필리버스터의 역사를 보면은 꼭 이제 앞머리에 나오는 게 김대중인데요. DJ. 네. 이 DJ는 당대표 하기 훨씬 전에 그 소장파 국회의원 때 했던 것이고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이 사단장이 소총 들고 전선에 나간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이 이 7.7곡에서 다부동 전투를 사수할 때 그 권총 들고 맨 앞에 섰거든요. 네.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필리버스터를 초재선들한테 주로 시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3선 이상만 돼도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서 보잖아요. 근데 지금 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선 거예요. 당 대표가 직접 이 소총 들고 최전선에 선 거거든요. 네. 이걸 통해서 장동혁 대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거예요. 우선은 국민의힘이라는 오합지졸 당이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싸움하는 정당으로 빨리 태세 전환을 시켜야 되겠다. 네. 그러려면 내가 최전선에 서서 싸우는 수밖에 없다. 이제 제1야당 대표로 아마 최초이자 아마 최후가 될 이 필리버스터를 오늘 밤 12시면은 자동으로 이게 끝나는데 민주당이 무조건 끊어버리죠. 예. 12시에. 뭐 저는 장동혁 대표가 12시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체력, 그 정도 체력은 될 테니까 네.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누구도 뭐 장동혁 대표한테 어쩌고저쩌고 못해요. 제일 열심히 싸웠고 제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한테 이 싸움터에서 누가 시비 걸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니거들은 뭐냐. 이게 뭐 한동훈 똘마니들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기회주의자들 기득권자들한테 다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전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장동혁이 열심히 하긴 하지만은 좀 한계가 있다. 열심히 하지만은 아직 국민의힘이 제대로 재정렬된 건 아니다. 이런 좀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유파 국민들이 많아요. 네. 그분들한테 장동혁이 지금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러분 힘을 좀 보태달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뭐 호사가들은 이게 뭐 제1야당 대표가 하는 필리버스터에 방점을 찍어서 보도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투쟁의 맨 앞에 섰다. 사령관이 소총 들고 일선 소총수가 돼서 싸우고 있는 거다. 이것이 우리 자유파 진영과 국민의힘의 책임당원들. 그 다음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한테도 주는 그 메시지가 매우 크다. 아마 간담이 선언할 거다, 저것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 이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를 민주당이 임의로 끊어버리고 네. 저 내란 전담 재판분이 뭐니 하는 법안을 본회의 통과시키려는 거잖아요. 이게 통과되면 저의 상식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과 위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우리가 봤을 땐 마음에 안 들지만 대법원이 알아서 내규까지 만들었잖아요. 네네. 뭐 무작위 전담을 하겠다고. 근데 그걸 굳이 법관회의, 그 법관회의라는 게 우리 법 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제일 많이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 좌파들이 주도하는 법관회의.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 의도가 있는데 민주당은 우리 법 연구회가 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인물들 2심 재판하게 하겠다. 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만드니까 1심 너네 알아서 기억, 알아서 유죄 줘. 이 두 가지인데 장동혁 대표의 이 필리버스터 이후에 이 법안이 힘으로 통과는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막히면 다시 한 번 더 이 야당 대표의 필리버스터가 또 부각이 되면서 그렇죠. 이 중심으로 그렇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통일교 특검도 사실은 민주당이 오늘 받는다고 했는데 네. 저는 물타기 할 거라고 보는데 뭐 특검 추천을 어떻게 하느니 뭐 범위가 어떠니 하면서 시간 끄는 작전이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일단 민주당도 화들짝 놀라서 받게 된 것도 국민의힘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통일교 특검 하려고 막 당대표 원내대표 상의해서 돌격하니까 네. 이거 지지율 떨어지네. 이거 갤럽에서도 60몇 프로가 나오네. 그렇죠. 하면서 놀란 거잖아요, 박사님. 저것들도 이 선거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저 종북주사파 입장에서도 선거 6개월 앞두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네. 특히 뭐 전체적인 지지율은 지긋들이 뭐 어쨌든 유지를 하지만 개별 사안으로 가면 뭐 김현지 관련해서 지긋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를테면 통일교 특검 절대적으로 불리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거 국면에 들어갔을 때 2주간 선거 운동을 할 때 우리 쪽에서 국민들한테 유세를
누구를 더 지지합니까? 이렇게 유세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여러분 민주당을 지지합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합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면 저희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유세합니까? 그렇지는 아니잖아요. 네, 네. 김현지 밝혀라 하고 유세할 거 아니에요. 통일교 밝혀라. 통일교 밝혀라 유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법부 그게 장악 그만해라. 국민의 네. 60% 70%가 지지하는 이슈거든. 그러면 저기다 대놓고 이것들이 아니다 우리는 돈 풀 거야. 그래 니가들 돈 풀어봐. 김현지 통일교 커넥션 가지고 우리는 붙을 테니까 누가 이기겠냐. 저것들이 엄청 지금 쫄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바보 같은 유세를 네. 지난 총선 때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한동훈이가 예. 비대위원장 하면서 예. 제가 이제 잘릴까 말까 하던 시기에 북구 시장에 부산 후보들 다 모아서 제가 갔거든요. 아하. 근데 그 말만 하더라고요. 어. 저 한동훈을 계속 보고 싶으면 국민의힘을 찍어 주십시오. 다른 말이 아무것도 없어. 다른 말이. 그러니까 안 보고 싶으니까 안 찍어준 거지. 그러니까 안 보고 싶어서 안 찍어줬나 봐. 방금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저 바보 같은 소리를 어디서 들어봤더라? 나 분명히 들어봤는데. 근데 아니 그런 바보들이 정치판에 많아요. 아니 부산에 북구에 왔으면 부산 공약이 뭐죠? 여러분 이걸 하겠습니다. 저걸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부산을 이렇게 홀대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 저 한동훈입니다. 저 보고 싶으시죠? 저 계속 보고 싶으면 우리 찍어주세요. 이게 끝이었어요. 이게. 아니 그 유세할 때 그 지가 지원 나간 후보 이름도 잘 못 외웠다며.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옆에서도 제가 이거 뭐지 싶었는데 예. 오늘 그 이야기 들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느냐 찾아보면 좋은 청년 인재들 많다. 괜찮은 사람들 많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중용하지 않고 자꾸 어디서 이상한 애들만 데리고 와서 청년이라고 하니까 우리 당원들이 무슨 청년 공천, 청년 어쩌구에 약간 경기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박민영, 이재능, 김금혁 같은 청년들한테 힘 실어주고 공천 주는 거 가지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런 청년들도 많다는 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지선기획단에서 네. 뭐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당협별로 청년 한 명씩은 의무 공천해라. 야.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지금 아직까지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고 장외에서 거리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보수단체들, 청년단체들 진짜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이 국민의힘을 접수하십시오. 맞습니다. 당 바깥에서 국민의힘이 이렇다 저렇다 국민의힘이 잘한다 못한다 말하는 게 현실 정치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맞죠. 뭐 제가 개별 단체를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는데 이미 많은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과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라면 네. 여러분이 와서 국민의힘을 먹으세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룰이 저는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괜찮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됐냐면은 35세 이하 청년들이 출마했을 경우에는 60% 가산점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정도 수준이냐면은 그러니까 득표한 것의 60%를 얹어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30%만 득표를 해도 18%를 얹어주니까 사실상 48% 과반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본이나 조직력이 뭐 현역 정치인이나 아니면 노쇠한 정치인들보다 부족한 면을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했을 때 성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줬다. 이제 이런 지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런 기조가 총선까지도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내까지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 당이 총체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청년들 도전하십시오. 네, 국민의힘은 여러분 겁니다. 맞습니다. 네. 밖에서 국민의힘이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이 들어와서 직접 공천을 쟁취해내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와 함께 보수 혁신을 이끌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일단 여론조사 하나 좀 다뤄볼게요. 네, 굉장히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기분 좋은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에브리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의 이 국정 지지율이 드디어 과반 밑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의 한 1%대 차이, 네, 2% 1% 차이로 오차 범위로 붙었는데 저희가 이번 주 방송 내내 말씀드렸지만
김종혁 징계하면 역풍 분담에 한 달 내내 시끄럽게 한동훈 떠들었죠. 가지고 당원 게시판 감사 지금 이호선 위원장님이 잘 들여다보고 있는데 역풍 분담에. 아이고. 근데 아니잖아요.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지지율이 꺼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이 현상, 이 여론조사. 네. 박민영 대변인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상 그 말씀 드리잖아요. 한동훈이 내부 총질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당이 가야 할 방향과 전혀 무관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PR을 하고 자기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지율 대놓고 추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할 때, 여당 대표 할 때, 한동훈이 등판할 때마다 지지율이 급속도로 떨어진다. 그리고 비상계엄 직후 탄핵 국면에서도 한동훈 나가니까 갑자기 지지율이 10% 넘게 반등을 하잖아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거의 이제 한동훈을 비롯한 그 개파들이 분탕 치면 분탕 칠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그리고 경험칙적으로도 우리가 이미 확인한 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무슨 오만 언론 다 다니면서 무슨 뭐 김종혁의 체급을 키워줘가지고 피해자 서사가 쌓이고 있다, 무슨 뭐 한동훈을 오히려 키워주고 있다 난리를 쳤지만 한 달 내내 무슨 뭐 조중동 할 거 없이 다 사설 쓰고 난리를 쳤지만 지금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가는 추세로 가고 있고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 역시 한동훈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미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을 징계를 하든 말든 전혀 당 지지율에 영향이 없고 오히려 당원들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런 결과를 저희가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정확한 그 국민들의 민심은 네. 제발 좀 당내에서 이러니 저러니 이러쿵저러쿵 싸우지 말라는 그렇죠. 거예요. 빨리 정리하고. 그 지지고 가라. 볶고 싸우는 거 듣기 싫고 보기 싫다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힘을 실어줄 테니 당원들과 국민이 뽑은 대표 중심으로 밀고 나가라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의 그 민주당 일극 체제를 참 많이 비판했지만 네. 결국에는 그 일극 체제로 뭐 조응천이니 금태섭이니 박용진이니 잘라냈는데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들이 뭉쳤고 그렇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아 민주당은 적어도 한 목소리를 내는구나. 네. 그러니까 돌파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뭐 하고 있었어요? 한동훈이다 뭐다 하면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쳐다보기 싫다는 게 중도층의 민심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일단 뉴스 자체가 민주당은 뭐가 됐건 자기들의 주장이 있어요. 일관된 방향이 있고 뭐라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의제를 평가를 하지만 국민의힘은 일단 뭘 하겠다는 것도 없고 자기들끼리 누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내가 뭐 더 뭐 인기가 많네 없네 그러면서 맨날 싸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자중질환이구나 집안 싸움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한동훈 개파 징계한다라고 하는 거를 자중질환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론들이야 뭐 내홍이라고 이제 프레임을 짜고 있지만 아니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 잘못했을 때 회초리 들고 혼내는 것을 가지고 부모와 자녀가 갈등한다고 내홍이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지금 당원들께서 선택을 한 이 정통성이 있는 지도부가 지금 있는 것이고 그 지도부가 임명을 한 당무감사위원장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관련 절차를 밟고 지금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내홍입니까? 이건 내홍이 아니라 당의 원리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아니 당원 당규에 따라서 잘못한 부분들을 단죄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무지성 한동훈 편드는 언론들이 지금 이상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대체 한동훈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비호를 하나 오히려 그게 궁금할 지경이고 일반적인 국민들도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징계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지도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모처럼 오랜만에 SBS 뉴스 브리핑이라는 프로그램의 단독 인터뷰를 재밌게 다녀왔습니다.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한테 여러 질문이 있었지만 한동훈은 분열의 아이콘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뭐 공천 취소도 물어보길래 아니, 사적 감정이 없으면 이상한 거 아니냐. 그렇죠. 사감이 있다.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사감이 있으면 있다고 해요. 네. 제가 무슨 정의의 사도라고 나는 사적 감정 하나도 없이 공적인 마음만으로 한동훈 비판하는데 안 그래요. 네, 그렇죠. 근데 사감만으로 비판하는 건 아니다. 그럼요. 내가 사감만으로 비판하면 못 살아남았을 거다. 네. 그런데 보수 진영에서 아 한동훈은 안 되는구나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제가 다시 살아나는 거다라는 설명을 잘 드리고 왔고요. 그럼요. 저 인터뷰 중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한동훈 묻으면 정치 못한다는 말이 퍼지고 있다. 직전 대선 맞습니다. 후보였던 맞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품는다고 했다가 정치 신인급의 장동혁 대표한테 패배했던 거 아니냐. 그럼요. 이번에 정계은퇴 러브샷 했다가
김재원 최고나 원영석 변호사처럼 측근들이 다 김문수 손절 선언하고 있다. 아우 지금 해명한다고 다들 혼비백산 여기저기 방송 출연해서 나는 관련 없다. 최진영 변호사 저도 참 좋아하는 형님인데 그렇죠. 아마도 그 자리에서 누가 사진 찍다 해서 마지못해 사진 한번 찍었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아유, 해명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안타깝더라고요. 한동훈 묻으면 정치 못한다는 걸 제가 오늘 방송 가서 말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방송 말미에 방송 끝나고 나오면서 제작진한테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오늘 저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들은 장동혁 대표 뽑은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당내에서 뉴스토마토나 여론조사 돌려봐도 당원들의 80% 이상이 장동혁 대표 지지하지 않느냐. 그럼요.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네. 장동혁 대표와 소통하고 이 당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오늘처럼 제가 인터뷰하고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SBS 제작진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네. 우리도 당연한 그러려고 겁니다. 되게 노력하고 있다. 당연한 겁니다, 사실. 근데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가 이 여러 사람과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네. 단독으로 20분 동안 SBS TV에서 인터뷰를 했다는 게 네. 이제 변화의 기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거 하라고 저를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믿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부원장 됐다고 또 맨날 당에서 뭐만 하면 컷오프 당하는 분들이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저한테 막 욕하고 뭐하고 다 아이고. 지나간 대선 때 사실 김문수 후보도 개혁신당 이준석 분들이. 대표랑 단일화 하려고 막 러브콜 보냈잖아요. 네. 그때 제가 덕담한 걸 끄집어 와가지고 막 장해찬은 뭐 이준석 영입하려고 한다. 제가 아니라고 해명 다 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아무튼 조금씩 방송국도 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마 선거 가까워질수록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음. 왜냐면 이제 끈떨어진 사람들 굳이 불러다가 이야기 듣는 것 자체가 일단 보도 가치가 없잖아요. 음. 뭐 재밌는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빠르게 이 징계 절차 마무리하고 저희가 2월 3일 예비 후보 등록부터가 본 게임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후보들의 시간이고 이제 그 지도부를 위시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이제 지방선거준비위원회 등등 이제 그런 위원회 활동을 하는 우리 당이 이제 주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방송국도 이제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참 저는 저 헤드라인 보고 마침 제가 어제 어떤 기자랑 또 얘기했던 그게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나 내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한동훈을 싫어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저는 장해찬 최고가 최고의 최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한테 개인적으로 피해 안 본 사람이 없습니다. 당장 제가 떠오르는 것이 우리 이관섭 비서실장도 한동훈이 그 사퇴 요구했다고 실명 까발려 버려서 민주당에 고발당했죠. 당무 개입으로. 그리고 저희 정책실장 비롯한 정무 라인들, 정책 라인들도 한동훈이 무슨 의료 대란이다 뭐다 사사건건 난리를 치고 대안을 내라 어쩐다 오만방자한 얘기를 하니까 그때 정말 초비상이었거든요. 정규류 감면법을 하겠다 뭘 하겠다. 그러니까 고발당하게 만들고 관료들 개고생하게 만들고 멀쩡한 행정관들 여사 라인으로 몰아가지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정말 한동훈한테 피해를 안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지금도 심지어는 경향신문 나가가지고 자기가 제일 은혜 받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무슨 사실은 나랑 내 기수밖에 차이가 안 나고 나랑 대등한 관계 수사를 했고 뭐 그따위 말이나 하고 다니는데 오히려 욕을 안 먹는 게 더 이상한 것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저희한테 이제 그만 좀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당내 평가가 끝났고 한동훈이 왜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는 저는 언론들도 스스로 알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장동혁 대표의 당 개혁 방안. 네. 어제 시사저널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우리 당 정강 정책에 기본소득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누가 만든 거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누구 발목을 잡느냐? 예. 우리 당의 대선 때 김문수 후보 발목도 잡았어요. 맞아요. 그때 대선 TV 토론 때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의 이 기본소득을 비판하니까 이재명 측에서
반대 측에서 너네 당론에 아니 정강 정책에 기본소득 있다 하니까 그러니까요. 김문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연말 이제 연초부터 당을 쇄신하고 외연 확장하고 네. 중도 확장하는데 이게 무분별한 철학 없는 좌클릭이 아니라 네. 우리가 이 중도를 포용하고 정말 힘든 분들, 약한 분들을 포용하는 행보도 보이면서 오히려 보수의 철학과 뿌리도 더 단단히 가져간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저 기본소득 같은 거 삭제하면서 국민의힘을 진짜 보수 정체성으로 딱 제대로 세운다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보도? 이거 사실 제가 저 변문우 기자, 정영인 기자 저도 제일 가까운 좀 분들이거든요. 그래요? 제가 네. 저분들 대통령실 때도 취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우리 당원들의 좀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저 기본소득 제발 없애는 거. 저 김종인 때 만들었는데 이제 김기현 지도부 들어서고 나서도 많은 사실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모종의 이유로 잘 되진 않았거든요. 이제 그 뒤로 비대위가 반복이 되면서 또 이제 미루어지기만 했었고 그래서 장경 대표 체제 때는 반드시 해야 될 수건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도 근데 기대도 안 한 상태에서 어제 갑자기 이렇게 단독 기사로 정리가 돼서 나오니까 저 너무 반가운 나머지 바로 논평을 또 냈거든요.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 내에서도 못 받아들이는 담론이에요, 사실. 그 이재명이 20대 대선, 그 20대 대선 나왔을 때,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 민주당에 그래도 좀 유능하다라고 하는 경제학자들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이유가 하나다. 기본소득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이재명이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책이 여러 권 출판되어 있거든요. 놀랍게도 그 출판된 책의 대부분은 이제 민주당 출신들, 이재명 때문에 기본소득 반대하다가 쫓겨난 경제학자들이 쓴 겁니다. 그 정도로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근본 없는 담론이고 특히 우리나라가 무슨 석유가 납니까? 뭐가 납니까? 우리나라 지금 그나마 있는 국민연금 기금까지 지금 뭐 보태가지고 환율 잡니 많이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런 어떤 재정의 펀더멘탈 자체가 약한 특히 기축통화국도 아닌 나라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본소득의 기본 전제는 딱 두 가지거든요. 보편성과 그다음에 이제 충분성입니다. 기본소득만 받고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는 게 기본이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면 기존의 복지제도랑 다를 게 없죠. 그리고 보편성이란 개념은 모두가 평등하게 받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중위소득이 한 3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전 국민 똑같이 300만 원을 받아야 그게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근데 이게 실현되겠냐고요. 그리고 이런 정책을 하려면 기존의 복지제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다 없애야 되는데 그럼 오히려 저소득층들은 지금보다 받는 혜택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안 가리고 모든 사람한테 돈을 팡팡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이 지금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재명이 지난 대선 때 그 매년 50조 가까이 쓰면서 8만 원씩 매달 모든 국민에게 용돈 주겠다라고 한 거 그건 기본소득이 아니라 용돈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의 지금 담론을 어떻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전통 보수 정당이 무려 강령식이나 넣어서 지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가? 전 이런 것들이 사사건건 이 보수당의 정책 방향성에 발목을 잡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우 환영하는 조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재명도요. 네. 기본소득이라는 말씀을 욕먹으니까 네. 민생 소비 쿠폰이라는 대동하는 그렇죠. 신조어를 만들어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기본소득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저기 호남의 정읍인가요? 네. 전라도 정읍에서는 동학농민운동 유공자들에게도 이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임진왜란 유공자들은 왜 지급을 안 하나? 병자호란도 우리가 거기서 고생했던 분들, 그렇죠. 청나라와 맞서 싸웠던 분들 아니, 뭐 찾아내야 되는 거 단군까지 아닌가? 가서 네. 환단고기까지 가가지고 해야죠. 잘은 모르겠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조상님 중에 단군과 함께 그렇죠. 고조선 접경지대에서 싸웠던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환단고기에 따르면 저도 유럽까지 가야 돼요. 그 유공자 그거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조상님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만들었던 저희 환단고기의 조상님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 환단고기 유공자 댓글 받고 싶습니다. 댓글이란다. 네. 하도 내가 지금 악플에 시달려서 그런가 봐. 그런데 그 이재명도 대놓고 못 쓰는 기본 소득을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정강 정책에 박아 넣는 게 말이 되냐.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동혁 대표의 어떤 당 개혁이나 중도 확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의심하지 마세요. 네. 중도 확장, 외연 확장도 하지만 정확하게 보수의 뿌리와 정통성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요. 두 마리 토끼 잡는 게 어렵지만 그거 다 잡는 길로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고 신뢰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당내 관련해서
이 지선기획단이 7대3 룰을 권고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보란듯이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반대한다라는 예. 글을 막 올렸는데 저는 이 7대3을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사가 나왔어요. 네. 알고 보니까 공천장사 못해서구나. 그렇죠. 친한계의 대표 주자죠. 한동훈 토크 콘서트에도 갔던 네. 정성국 의원. 이번에 이 사람 뭐 경선해서 이긴 거 아닙니다.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그냥 당수 공천 받은 겁니다. 우리 원영석 변호사 같은 기다선 같은 인물들을 밀어내고 단수 공천 네. 받은 이 부산 진구의 정성국 의원이 지역구의 현직 전직 시의원 구의원들한테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 한번 네. 보시죠. 이런 게 바로 합법의 틀을 가장한 공천 헌금 아니냐. 맞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일보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기사를 썼거든요. 네. 이래서 지금 당신 7대3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사실 장동혁 대표가 공천하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주겠다는 거잖아요. 당원들께 돌려드리겠다고 아, 한 국민들도 거잖아요. 있어. 국민들도 주겠다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민심도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만 그 비율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전과는 다르게 당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지도부의 기조가 있는 것일 뿐 어쨌거나 국민과 당원들께 돌려드리겠다라고 한 건데 그걸 이렇게 이악 물고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결과적으로 지금 그 성내가 어떤 팩트에 의해서 지금 다 들통이 나버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이 부산의 전현직 의원들이 작게는 1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후원을 했다라고 하는 정황 1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규칙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정말 정성국 의원을 후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지금 정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입장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친한동훈계 의원들 특히 혁신파를 자처를 하면서 얼마나 공천룰에 시비를 걸었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까지 공천룰에 반대해왔던 것에 대한 저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저는 아까 배현진 의원 쪽 페북도 봤지만 되게 좀 순화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이제 장동혁 대표의 어떤 인기가 많아져서인지 세게 들이받진 않더라고. 당원들이 많아져서인지 네.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본인들도 인정을 했어요. 뭐 서울시당에서는 뭐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라고 이제 본인 주장을 하는 것과 별개로 아무튼 지도부의 권고라고 하는 워딩을 통해서 7대3 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합의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권고를 했는데 지도부가 또 뒤집으라고 하는 것도 말이 사실 앞뒤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면피성으로 아무튼 우리는 5대5를 생각하긴 하는데 너무 크게 딴지 걸기는 좀 그렇고 지도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온 마당에 저는 오히려 지금 개별 의원들이 경선 룰에 대해서 더 왈가왈부하는 것은 오히려 좀 자기들의 어떤 비판의 요소만 키우는 좀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니, 더 이상 자중하는 것이 맞다. 닦아놓고 물어보고 이렇게 싶어요. 보죠. 네. 친한계 너네 공천 장사하려고 이 7대3 당신 반대하는 거냐. 일단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어. 당장 지금 근거가 이거 공천 헌금 내고 네. 네, 이렇게 막 500만 원씩 300만 원씩 준 사람들 공천 찍어주는데 7대3으로 하면은 당원들이 딴 사람 뽑을 수 있으니까 이거 반대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친한계를 대표해서 정성국 의원이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 정성국 의원도 참 황당해요. 그러니까 단수 공천 받아가지고 사실 한국교총 그 TO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네. 막말로 직능 그런데 정작 공천 받았더니 부산시 네. 학부모 협의회가 반대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직능단체도 반대하고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개파 활동만 하고 그 음. 개파 활동만 하면서 저는 그게 제일 황당해요. 자칭 혁신파라면서요. 음. 근데 이렇게 고액 후원금 받으면서 공천 장사하는 게 정말 구태 정치의 표본 아닙니까? 음. 지역 토호들도 요새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단수 공천으로 들어온 초선 의원이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이 친한동훈계가 얘기하는 자칭 혁신파라고 하는 게 얼마나 나쁘끄럽고 참 공허한 얘기인가를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확실한 논리가 섰어요. 네. 7대3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예. 긴 말 할 거 없어요. 너네 공천 헌금 받으려고 그래? 너네 이렇게 구태 공천하려고 그래?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구나 라면서 예. 정성국 의원 기사 링크 하나 딱딱 올려주면 돼요. 네. 그럼 뭐라고 말할 거예요? 만약에 장동영 대표 주변이나 그 소위 말하는 지금 네. 당권파 정치인들이 네. 후원금 저렇게 시의원 구의원한테 500만 원씩 받았잖아요. 예. 난리가 났겠지. 아유, 한동훈 지금 하루에 페북 그쵸. 20개 썼겠지. 맞습니다. 뭐 어? 윤호개인 세력들이 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난리가 났겠지. 그죠. 지금 장동혁 야. 대표 측근들은 그나마 점잖고 네. 당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아무도 정성국 저 문제를 막 페북에 거론을 안 하잖아요. 저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일부러. 저도 이거 제가 네. 페북에 쓰면 기사 쏟아집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으로서 직접적으로 당의 현역 국회의원들 너무 세게 때리는 것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신중한 어떤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방송에서 그럼요. 말하지만 아직 페이스북에 공식 논평은 안 쓰는 건데 맞습니다. 만약에 반대의 경우였다면 네. 장동혁 대표 측근이 저렇게 전현직 시의원들한테 500만 원 받았으면 네. 어떤 일이 펼쳐졌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 구태 정치다, 친윤 정치다, 매관 매직이다, 뭐 부패했다, 온갖 그 레토릭의 그런 언어 구사를 하면서 얼마나 공격을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한동훈이 페북 200개 썼어 그러면 200개. 예, 구태 정치 청산해야 된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개별 의원을 공격하기가 좀 그러하니 저희가 인내하고 넘어가는 거지. 사실 이거는 대단한 문제인 거예요. 말도 안 진짜 되는 행위를 한 저희가 장동혁 대표와 함께 예. 당을 통합하는 그 노력에 힘을 보태고자 거죠. 네. 야생마 박민영도 참고 참고 있습니다. 저의 최전방 공격수 장해찬도 참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제가 어제 박정화 의원도 정말 세게 때리고 싶다가 정말 많이 인내했습니다. 진짜로 정말. 예. 참아줄 때 고마운 줄 알아라 인내할 때. 네, 저희 절차대로 이제 윤리위 절차를 통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참 근데 저는 참 이게 그래서 황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자칭 혁신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와중에요. 예, 이 와중에 친한 개가 네, 지금 자기들끼리 뭐 분열을 하고 분열했다가 있다? 러브샷 예. 했다가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요. 어제는 노량진에서 한동훈, 김종혁, 김근식 러브샷이 올라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요 이야기 전해드리기 전에 여러분 저희가 행동하는 천사명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링크 댓글 달리는데요. 거기서 가입해 주셔도 되고요. 가입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010-9939-1144로 멸콩천사 문자 주시면 저희가 가입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004명만 함께 행동하면 당을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멸콩TV는 아시겠지만 장해찬 개인 채널이 아니에요. 저는 진행자고 정말 많은 분들을 저희가 출연자로 모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제작하는 환경 가운데 이 멸콩천사 회원분들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가입해 주시고 한 달 안에 새해 선물로 1,004명 다 먼저 차면 좋겠습니다. 제 소박한 바람이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재미난 소식 한번 가볼게요. 어제 김종혁이 눈치도 없이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어요. 네. 한동훈, 김종혁, 김근식이 러브샷 하는 거예요. 요새 한동훈이 러브샷으로 남 신세 망치는 게 취미가 되려나 봐. 김문수 후보랑 러브샷 해가지고 이거 정계은퇴 러브샷이라고 대가 대문짝만하게 언론에다 박아버렸잖아요. 김종혁, 김근식은 뭐 네. 원래도 끝났지만 그렇죠. 아니 이런 구태 정치의 상징 같은 거예요. 이 러브샷이. 맞아요. 박민영 대변인 저랑 회식할 때 러브샷 같은 거 해요? 하지도 않고. 우리는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우리는 자기 전체 보고 사진 올린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바지가랑이 붙잡고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젊은 정치인들은 새로운 시대의 정치인들은요 회식을 하고 아무리 친해도 아유. 러브샷 같은 걸 이제 안 해요. 네, 저거 자체가 하나의 일종의 쇼인 거죠. 아니 그리고- 제일 구태스러운 짓 여의도 문법은 지들이 다 하고 있어. 아니 이제는 사실 그 제로콜라 마케팅도 포기할 정도로 좀 조바심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젠 뭐 제로콜라 먹는다고도 안 하고 그냥 저러고 술 먹고 다니더라고요. 아 저기에 콜라가 담겼는지 술이 담겼는지 나는 궁금하지도 않아. 제 말이. 이 러브샷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굴이잖아. 아, 촌스럽죠. 우리 저러다가 시청자분들 뽀뽀하는 중에 여러분 시청자분들 중에 요새 저녁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저녁 먹으면서 러브샷 하세요? 아이고.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그 부장님들 접대할 때나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이제 비 맞춰드리는 거지. 이게 일반적인 지금 젊은 세대 감성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사실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러브샷이 이제는 아직까지는 기사가 좀 나거든요. 근데 저것도 한 3번, 4번 더 하면 소진돼가지고 기사감이 아닙니다. 그냥 저러고 노는구나 싶은데 이제 그러면은 한동훈 특성이 있잖아요. 기사 날 때까지 무리수 두는 거. 이러다 정말 우리 예전에 그 뭐 김무성, 유승민 뭐 이제 그런 장면처럼 뽀뽀했던 것처럼? 뽀뽀까지 하는 거 아닌가. 아니 뭐 이런 참 이거 뭐라고 해야 당무감사위 될까요? 징계 권고 나오고 예. 윤리위원장 선임돼서 징계 나면 네. 그 나란히 한동훈, 김종혁 뽀뽀를 하든가 말든가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재밌을 근데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런 조급증 예. 저거를 왜 올렸느냐. 전날 아침에 김근식이 라디오에서 한동훈을 깠거든. 그쵸. 그러니까 김근식이 한딸들한테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우리 친한 개는 안 싸워요. 분열 안 해요라고 보여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진짜 친한 사이면요. 진짜 분열을 안 하면요. 네. 굳이 러브샷 올리면서 우리끼리 친해요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요. 제가 박민영이랑 러브샷을 사진 찍어 올릴 필요가 없어요. 왜 친한 걸 아니까. 그쵸. 지금 저렇게 올리는 것 아유. 자체가 자기들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조중동의 메이저 기자님 한 분이 오늘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네. 자기가 최근 만난 친한 게 국회의원 2명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한동훈이 아직도 살아있는 건지 죽었는 건지 우리도 헷갈린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이고 아직도 헷갈리는 것도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우리 아직 살아있어요. 우리 아직 끈끈해요라고 막 러브샷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리고 김문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참 좀 인상적이었던 논평이 뭐였냐면 동아일보 유튜브 나갔습니다. 친한동훈 이제 박상수 이렇게 나오던 유튜브였거든요. 거기서 한동훈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사적으로 단 것이 아니 뭐 한동훈 대표의 정치 생명이 남아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러고 논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아 벌써부터 손절틀이 타는 건가 그랬는데 이번엔 아예 대놓고 장도혁 대표랑 비교를 했잖아요. 야, 한 명은 필리버스터 24시간 동안 저렇게 개고생을 하면서 헌신하고 있는데 한 명은 토크 콘서트나 하더라. 사실 근원저거든요. 그래서 이미 마음이 다 떠났는데 저는 굳이 왜 저런 장면을 또 연출해가지고 괜히 불필요한 구설을 만드나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 저희가 이런 말을 하면 또 김영윤이나 이런 수준 떨어지는 유튜버들이 장해찬이 김근식 편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지 모르겠는데 김근식 편드는 게 아니라 네. 친한계 내부의 분열과 자기들끼리 싸웠다가 자기들끼리 러브샷 했다가 네. 이 말도 안 되는 그 내부의 혼란 그렇죠. 이런 거 저희가 그냥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듣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근식 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석에서는 한동훈 그렇게 좋게 얘기를 안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안 한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이제 송영훈 변호사나 뭐 박상수 같은 사람들도 이제 서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다 등 포함해서 오늘 또 사실 박상수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일리한 유튜브 나가서 이제 논조가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한동훈의 얘기가 장동혁 대표를 공격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더라고요.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그러니까요. 우리 한번 공격한 게 살려주지 않을래? 언론이 자극적으로 기사를 쓴 거지 한동훈이 그 토크 콘서트에서 장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다.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덕담을 한 것이 본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역시 이 당원들의 힘과 지지율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 멸콩TV에서 김영윤 편드는 분들은 저희 방송 안 봐주셔도 됩니다. 그런 사짜 유튜브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극렬하게 비난했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봐주는 것 때문에 보수 우파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동영상 한번 보시고 김영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얼마나 강도 높게 비난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와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 인기 높아지니까 말 바꾸는 게 진짜입니까? 저나 박민영 대변인은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앞장서서 인신공격하거나 비난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 정신 차리셔야 돼요. 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